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낀 순간 있으신가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깊어진 눈가의 주름이나 희미해진 턱선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크게 3번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특정한 시기에 노화가 급격히 찾아오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세월의 흐름을 조금 더 우아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시간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노화의 3번의 파도,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의 급행열차는 20대 후반에 찾아옵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기라고 생각했던 20대,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피부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탱하는 기둥, 바로 콜라겐 때문입니다. 보통 20대 중반까지 정점을 찍던 콜라겐 밀도는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콜라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프링처럼 탄성을 담당하는 엘라스틴, 수분을 머금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히알루론산까지 피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의 합성이 점차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무엇인지 비로소 몸으로 이해하게 되죠. 예전에는 그저 통통했던 볼살이 이제는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는 느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잔주름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자외선 차단에 소홀한 채 야외 활동을 즐겼던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노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것에게 밀려옵니다. 이때는 단순히 탄력이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 얼굴의 전체적인 구조가 변하는 시기입니다. 얼굴 중안부의 자리한 지방과 조직들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 처진 조직들은 코 옆 팔자주름이라는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그 위쪽에 둔덕하게 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팔자주름의 골은 더욱 깊어 보이게 됩니다. 마치 집안이 무너지듯 땅이 꺼져서 생기는 주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위쪽 살이 처져 내려와 만들어내는 그늘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입가의 조직들도 아래로 처지면서 마리오네트 라인이라는 또 다른 경계선에 걸려 멈춰섭니다. 이렇게 쌓인 살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심술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팔자주름은 깊어지고 심술보는 늘어지고 턱선은 무너지면서 얼굴 전체의 인상이 변하게 됩니다. 거울 속에서 문득 낯선 내 모습을 발견하며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는 두 번째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변화의 시기는 50대 후반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때는 피부 처짐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얼굴의 근간을 이루는 뼈의 구조 자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뼈의 재흡수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뼈의 볼륨이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눈을 감싸고 있는 안압뼈의 공간이 점점 넓어집니다. 또 광대뼈나 턱뼈의 볼륨도 줄어들죠. 피부와 지방 조직을 튼튼하게 지지해주던 뼈대가 약해지니 그 위에 있던 조직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힘없이 아래로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눈밑을 지지하던 막의 힘이 약해지면서
안쪽에 있던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눈밑 지방이 두드러지고 눈물고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피부, 지방, 그리고 뼈의 구조까지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50대 후반부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있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인상, 즉 동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시간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안을 결정짓는 얼굴의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얼굴형이 계란형이어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의 흔적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위들이죠.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팔자주름의 윗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팔자주름은 앞광대의 조직이 처져 내려오면서 그 위쪽에 살이 둔덕하게 쌓여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어진 팔자주름 선 자체에만 집중해서 그 부위를 채우려고 하지만 이는 어색하고 빵빵한 얼굴을 만드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처져 내려온 이 윗부분의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만 자연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심술보, 즉 마리오네트 라인 주변입니다. 팔자주름과 원리는 같습니다. 볼 안쪽의 지방 주머니가 중력에 의해 처지다가 마리오네트 라인에 걸려 멈추면서 둔덕하게 쌓이는 것이죠. 이로 인해 입꼬리는 처져 보이고 심술궂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 역시 꺼진 부분을 채우기보다 처진 조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눈밑과 앞광대입니다. 이 부위는 얼굴의 중심에서 가장 밝고 환하게 빛나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뼈의 볼륨이 줄고 조직이 처지면서 푹 꺼져 보이게 되죠. 특히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마스크 속에서 표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웃거나 말할 때 얼굴 상반부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입만 움직이는 습관이 들면서 이 부위의 근육 퇴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꺼진 눈밑과 앞광대는 사람을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부위의 볼륨과 생기를 어떻게 되찾느냐가 동안의 관건입니다. 네 번째는 턱선, 특히 이중턱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날렵하고 선명한 턱선 하나만으로도 나이가 10살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돌처럼 완벽한 얼굴형을 가진 사람들도 더 날렵한 턱선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중턱은 단순히 살이 쪄서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턱 자체가 짧거나 노화로 인해 피부가 처지면서 턱 밑에 조직이 쌓여 생기기도 합니다. 무너진 턱선은 얼굴과 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둔하고 나이든 인상을 줍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바로 인중입니다. 아마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보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인물 사진을 더 젊어 보이게 만들 때 인중 길이를 살짝 줄이는 것만으로도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 전체의 조직이 처지듯 인중 부위도 미세하게 길어집니다. 동시에 입술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점점 얇아지죠. 많은 분들이 얇아진 입술의 볼륨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지만 근본 원인인 길어진 인중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입술만 뒤집어지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팔자주름 윗부분, 심술보, 눈밑 앞광대, 턱선, 그리고 인중. 이 5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나이는 시계보다 훨씬 천천히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피부의 노화를 가속하는 최악의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피부 전문가로서 이것만은 피했으면 하는 음식 3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은 먹지만 그 해로움을 알고 조절하는 것과 모르고 즐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당분 음식, 즉 설탕입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당화 현상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단백질이 과도한 당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변성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설탕이 피부의 콜라겐 섬유에 달라붙어 마치 캐러멜처럼 딱딱하고 푸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탄력을 잃은 콜라겐은 주름을 만들고 피부를 처지게 합니다. 달콤한 디저트와 음료수가 주는 순간의 즐거움이 우리 피부의 시간을 빠르게 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튀김 음식과 포화지방입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손상되고 늙어가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요. 마치 깎아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는 물론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트러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바삭한 튀김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젊은 피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유제품과 초콜릿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제품을 완전 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피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우유에 함유된 IGF-1이라는 성장인자는 피지선을 자극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초콜릿 역시 일부 연구에서 여드름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부 건강을 위해 유제품 섭취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라떼 대신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죠. 만약 만성적인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고 있다면 유제품 섭취를 잠시 중단해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과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항산화입니다. 우리 몸의 산화, 즉 노화를 막아주는 물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수년간 거의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된 식단인데요. 브로콜리, 비트, 파프리카, 삶은 계란, 그리고 방울토마토와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항산화 물질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지용성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는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어떤 것이 수용성이고 지용성인지 일일이 외우기 어렵다면 그냥 견과류를 함께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이 기름 역할을 해주어 모든 항산화 물질의 흡수를 도와줄 것입니다. 영양제 중에서는 단연코 글루타치온을 추천합니다. 흔히 배곡 주사의 성분으로 알려져 미백 효과만 생각하기 쉽지만 글루타치온의 핵심 기능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은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알약 형태로 섭취하면 대부분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입안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직접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심장질환 환자에게 혈관 확장제를 혀 미디나 입천장에 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필름 형태로 된 글루타치온 제품을 입천장에 붙이고 혀가 닿지 않게 천천히 녹여 흡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필름에서 단맛이나 상큼한 맛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침과 섞여 소화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여기에 항산화의 또 다른 대표 주자인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한다면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과 시술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젊음을 유지하는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선크림을 올바르게 바르는 것입니다. SPF 50 이상, PA 3+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이상적인 양은 손가락 2마디 정도인데 한 번에 바르기엔 부담스럽죠. 저만의 팁은 먼저 손가락 1마디 양을 짜서 이마, 광대, 턱처럼 넓은 부위에 펴 바릅니다. 그리고 다시 1마디를 짜서 눈꺼풀, 눈 안쪽, 인중, 팔자주름처럼 놓치기 쉬운 부위에 덧바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마디를 더 짜서 가장 나이가 드러나기 쉬운 목, 손등, 귀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총 3번에 걸쳐 꼼꼼히 바르는 습관이 당신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보습은 똘똘한 제품 하나로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가짓수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만 줍니다. 에센스, 앰플, 크림 등 여러 제품을 구비하되 계절과 그날의 피부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과 횟수를 조절하세요. 건조한 겨울에는 크림을 여러 번 덧바르고 습한 여름에는 크림을 생략하고 앰플만 바르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보습법입니다. 셋째,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지키는 선에서 꼼꼼하게 하는 것입니다. 풀 메이크업을 한 날은 클렌징 오일과 폼 클렌저를 이용한 이중 세안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선크림만 바른 날에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야갈칼리성 폼 클렌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밤새 쌓인 유분과 노폐물만 가볍게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거나 피부가 매우 예민하다면 물로만 세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얼굴 근육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지방은 아래로 처지지만 근육은 운동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진 조직을 끌어올려줄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근육인 셈이죠. 광대 승천 운동은 잇입술을 이 소리를 내듯 위로 끌어올려 광대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눈 부릅뜨기 운동은 눈썹을 손으로 고정한 채 이마를 쓰지 않고 오직 눈꺼풀의 힘만으로 눈을 위로 치켜뜨는 것입니다. 인중 입술로 운동은 치아를 담은 상태에서 입술을 모양으로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 코에 닿게 한다는 느낌으로 수축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운동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시술 없이도 얼굴 라인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동안 피부의 비결은 특별한 시술이나 값비싼 화장품이 아닌 매일의 꾸준한 루틴에 있습니다. 퇴근 후 클렌징부터 보습, 그리고 아침 세안과 자외선 차단까지 자신만의 흔들림 없는 루틴을 만들고 건강한 식습관과 얼굴 근육 운동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이기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세월이라는 거울 앞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건강한 미소를 짓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낀 순간 있으신가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깊어진 눈가의 주름이나 희미해진 턱선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크게 3번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특정한 시기에 노화가 급격히 찾아오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세월의 흐름을 조금 더 우아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시간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노화의 세 번의 파도,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의 급행열차는 20대 후반에 찾아옵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기라고 생각했던 20대,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피부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탱하는 기둥, 바로 콜라겐 때문입니다. 보통 20대 중반까지 정점을 찍던 콜라겐 밀도는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콜라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프링처럼 탄성을 담당하는 엘라스틴, 수분을 머금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히알루론산까지 피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의 합성이 점차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무엇인지 비로소 몸으로 이해하게 되죠. 예전에는 그저 통통했던 볼살이 이제는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는 느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잔주름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자외선 차단에 소홀한 채 야외 활동을 즐겼던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노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것에게 밀려옵니다. 이때는 단순히 탄력이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 얼굴의 전체적인 구조가 변하는 시기입니다. 얼굴 중안부의 자리한 지방과 조직들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 처진 조직들은 코 옆 팔자주름이라는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그 위쪽에 둔덕하게 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팔자주름의 골은 더욱 깊어 보이게 됩니다. 마치 집안이 무너지듯 땅이 꺼져서 생기는 주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위쪽 살이 처져 내려와 만들어내는 그늘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입가의 조직들도 아래로 처지면서 마리오네트 라인이라는 또 다른 경계선에 걸려 멈춰섭니다. 이렇게 쌓인 살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심술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팔자주름은 깊어지고 심술보는 늘어지고 턱선은 무너지면서 얼굴 전체의 인상이 변하게 됩니다. 거울 속에서 문득 낯선 내 모습을 발견하며 아,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는 두 번째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변화의 시기는 50대 후반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때는 피부 처짐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얼굴의 근간을 이루는 뼈의 구조 자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뼈의 재흡수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뼈의 볼륨이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눈을 감싸고 있는 안압뼈의 공간이 점점 넓어집니다. 또 광대뼈나 턱뼈의 볼륨도 줄어들죠. 피부와 지방 조직을 튼튼하게 지지해주던 뼈대가 약해지니 그 위에 있던 조직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힘없이 아래로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눈밑을 지지하던 막의 힘이 약해지면서 안쪽에 있던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눈밑 지방이 두드러지고 눈물고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피부, 지방, 그리고 뼈의 구조까지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50대 후반부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있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인상, 즉 동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시간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안을 결정짓는 얼굴의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얼굴형이 계란형이어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의 흔적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위들이죠.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팔자주름의 윗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팔자주름은 앞광대의 조직이 처져 내려오면서 그 위쪽에 살이 둔덕하게 쌓여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어진 팔자주름 선 자체에만 집중해서 그 부위를 채우려고 하지만 이는 어색하고 빵빵한 얼굴을 만드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처져 내려온 이 윗부분의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만 자연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심술보, 즉 마리오네트 라인 주변입니다. 팔자주름과 원리는 같습니다. 볼 안쪽의 지방 주머니가 중력에 의해 처지다가 마리오네트 라인에 걸려 멈추면서 둔덕하게 쌓이는 것이죠. 이로 인해 입꼬리는 처져 보이고 심술궂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 역시 꺼진 부분을 채우기보다 처진 조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눈 밑과 앞광대입니다. 이 부위는 얼굴의 중심에서 가장 밝고 환하게 빛나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뼈의 볼륨이 줄고 조직이 처지면서 푹 꺼져 보이게 되죠. 특히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마스크 속에서 표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웃거나 말할 때 얼굴 상반부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입만 움직이는 습관이 들면서 이 부위의 근육 퇴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꺼진 눈 밑과 앞광대는 사람을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부위의 볼륨과 생기를 어떻게 되찾느냐가 동안의 관건입니다. 네 번째는 턱선, 특히 이중턱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날렵하고 선명한 턱선 하나만으로도 나이가 10살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돌처럼 완벽한 얼굴형을 가진 사람들도 더 날렵한 턱선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중턱은 단순히 살이 쪄서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턱 자체가 짧거나 노화로 인해 피부가 처지면서 턱 밑에 조직이 쌓여 생기기도 합니다. 무너진 턱선은 얼굴과 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둔하고 나이든 인상을 줍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바로 인중입니다. 아마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보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인물 사진을 더 젊어 보이게 만들 때 인중 길이를 살짝 줄이는 것만으로도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 전체의 조직이 처지듯 인중 부위도 미세하게 길어집니다. 동시에 입술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점점 얇아지죠. 많은 분들이 얇아진 입술의 볼륨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지만 근본 원인인 길어진 인중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입술만 뒤집어지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팔자주름 윗부분, 심술보, 눈밑 앞광대, 턱선, 그리고 인중. 이 5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나이는 시계보다 훨씬 천천히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피부의 노화를 가속하는 최악의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피부 전문가로서 이것만은 피했으면 하는 음식 3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은 먹지만 그 해로움을 알고 조절하는 것과 모르고 즐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당분 음식, 즉 설탕입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당화 현상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단백질이
과도한 당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변성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설탕이 피부의 콜라겐 섬유에 달라붙어 마치 캐러멜처럼 딱딱하고 푸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탄력을 잃은 콜라겐은 주름을 만들고 피부를 처지게 합니다. 달콤한 디저트와 음료수가 주는 순간의 즐거움이 우리 피부의 시간을 빠르게 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튀김 음식과 포화지방입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손상되고 늙어가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요. 마치 깎아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는 물론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트러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바삭한 튀김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젊은 피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유제품과 초콜릿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제품을 완전 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피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우유에 함유된 IGF-1이라는 성장인자는 피지선을 자극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초콜릿 역시 일부 연구에서 여드름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부 건강을 위해 유제품 섭취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라떼 대신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죠. 만약 만성적인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고 있다면 유제품 섭취를 잠시 중단해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과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항산화입니다. 우리 몸의 산화, 즉 노화를 막아주는 물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수년간 거의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된 식단인데요. 브로콜리, 비트, 파프리카, 삶은 계란, 그리고 방울토마토와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항산화 물질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지용성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는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어떤 것이 수용성이고 지용성인지 일일이 외우기 어렵다면 그냥 견과류를 함께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이 기름 역할을 해주어 모든 항산화 물질의 흡수를 도와줄 것입니다. 영양제 중에서는 단연코 글루타치온을 추천합니다. 흔히 배곡 주사의 성분으로 알려져 미백 효과만 생각하기 쉽지만 글루타치온의 핵심 기능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은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알약 형태로 섭취하면 대부분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입안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직접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심장질환 환자에게 혈관 확장제를 혀 미디나 입천장에 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필름 형태로 된 글루타치온 제품을 입천장에 붙이고 혀가 닿지 않게 천천히 녹여 흡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필름에서 단맛이나 상큼한 맛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침과 섞여 소화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여기에 항산화의 또 다른 대표 주자인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한다면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과 시술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젊음을 유지하는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선크림을 올바르게 바르는 것입니다. SPF 50 이상, PA 3+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이상적인 양은 손가락 2마디 정도인데 한 번에 바르기엔 부담스럽죠. 저만의 팁은 먼저 손가락 1마디 양을 짜서 이마, 광대, 턱처럼 넓은 부위에 펴 바릅니다. 그리고 다시 1마디를 짜서 눈꺼풀, 눈 안쪽, 인중, 팔자주름처럼 놓치기 쉬운 부위에 덧바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마디를 더 짜서 가장 나이가 드러나기 쉬운 목, 손등, 귀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총 3번에 걸쳐 꼼꼼히 바르는 습관이 당신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보습은 똘똘한 제품 하나로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가짓수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만 줍니다. 에센스, 앰플, 크림 등 여러 제품을 구비하되 계절과 그날의 피부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과 횟수를 조절하세요. 건조한 겨울에는 크림을 여러 번 덧바르고 습한 여름에는 크림을 생략하고 앰플만 바르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보습법입니다. 셋째,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지키는 선에서 꼼꼼하게 하는 것입니다. 풀 메이크업을 한 날은 클렌징 오일과 폼 클렌저를 이용한 이중 세안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선크림만 바른 날에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야갈칼리성 폼 클렌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밤새 쌓인 유분과 노폐물만 가볍게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거나 피부가 매우 예민하다면 물로만 세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얼굴 근육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지방은 아래로 처지지만 근육은 운동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진 조직을 끌어올려줄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근육인 셈이죠. 광대 승천 운동은 잇입술을 이 소리를 내듯 위로 끌어올려 광대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눈 부릅뜨기 운동은 눈썹을 손으로 고정한 채 이마를 쓰지 않고 오직 눈꺼풀의 힘만으로 눈을 위로 치켜뜨는 것입니다. 인중 입술로 운동은 치아를 담은 상태에서 입술을 모양으로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 코에 닿게 한다는 느낌으로 수축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운동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시술 없이도 얼굴 라인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동안 피부의 비결은 특별한 시술이나 값비싼 화장품이 아닌 매일의 꾸준한 루틴에 있습니다. 퇴근 후 클렌징부터 보습, 그리고 아침 세안과 자외선 차단까지 자신만의 흔들림 없는 루틴을 만들고 건강한 식습관과 얼굴 근육 운동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이기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세월이라는 거울 앞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건강한 미소를 짓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낀 순간 있으신가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깊어진 눈가의 주름이나 희미해진 턱선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크게 3번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특정한 시기에 노화가 급격히 찾아오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세월의 흐름을 조금 더 우아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시간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노화의 세 번의 파도,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의 급행열차는 20대 후반에 찾아옵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기라고 생각했던 20대,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피부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탱하는 기둥, 바로 콜라겐 때문입니다. 보통 20대 중반까지 정점을 찍던 콜라겐 밀도는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콜라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프링처럼 탄성을 담당하는 엘라스틴, 수분을 머금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히알루론산까지 피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의 합성이 점차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무엇인지 비로소 몸으로 이해하게 되죠. 예전에는 그저 통통했던 볼살이 이제는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는 느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잔주름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자외선 차단에 소홀한 채 야외 활동을 즐겼던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노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것에게 밀려옵니다. 이때는 단순히 탄력이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 얼굴의 전체적인 구조가 변하는 시기입니다. 얼굴 중안부의 자리한 지방과 조직들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 처진 조직들은 코 옆 팔자주름이라는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그 위쪽에 둔덕하게 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팔자주름의 골은 더욱 깊어 보이게 됩니다. 마치 집안이 무너지듯 땅이 꺼져서 생기는 주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위쪽 살이 처져 내려와 만들어내는 그늘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입가의 조직들도 아래로 처지면서 마리오네트 라인이라는 또 다른 경계선에 걸려 멈춰섭니다. 이렇게 쌓인 살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심술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팔자주름은 깊어지고 심술보는 늘어지고 턱선은 무너지면서 얼굴 전체의 인상이 변하게 됩니다. 거울 속에서 문득 낯선 내 모습을 발견하며 아,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는 두 번째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변화의 시기는 50대 후반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때는 피부 처짐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얼굴의 근간을 이루는 뼈의 구조 자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뼈의 재흡수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뼈의 볼륨이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눈을 감싸고 있는 안압뼈의 공간이 점점 넓어집니다. 또 광대뼈나 턱뼈의 볼륨도 줄어들죠. 피부와 지방 조직을 튼튼하게 지지해주던 뼈대가 약해지니 그 위에 있던 조직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힘없이 아래로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눈밑을 지지하던 막의 힘이 약해지면서 안쪽에 있던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눈밑 지방이 두드러지고 눈물고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피부, 지방, 그리고 뼈의 구조까지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50대 후반부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있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인상, 즉 동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시간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안을 결정짓는 얼굴에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얼굴형이 계란형이어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의 흔적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위들이죠.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팔자주름의 윗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팔자주름은 앞광대의 조직이 처져 내려오면서 그 위쪽에 살이 둔덕하게 쌓여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어진 팔자주름 선 자체에만 집중해서 그 부위를 채우려고 하지만 이는 어색하고 빵빵한 얼굴을 만드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처져 내려온 이 윗부분의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만 자연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심술보, 즉 마리오네트 라인 주변입니다. 팔자주름과 원리는 같습니다. 볼 안쪽의 지방 주머니가 중력에 의해 처지다가 마리오네트 라인에 걸려 멈추면서 둔덕하게 쌓이는 것이죠. 이로 인해 입꼬리는 처져 보이고 심술궂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 역시 꺼진 부분을 채우기보다 처진 조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눈밑과 앞광대입니다. 이 부위는 얼굴의 중심에서 가장 밝고 환하게 빛나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뼈의 볼륨이 줄고 조직이 처지면서 푹 꺼져 보이게 되죠. 특히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마스크 속에서 표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웃거나 말할 때 얼굴 상반부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입만 움직이는 습관이 들면서 이 부위의 근육 퇴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꺼진 눈밑과 앞광대는 사람을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부위의 볼륨과 생기를 어떻게 되찾느냐가 동안의 관건입니다. 네 번째는 턱선, 특히 이중턱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날렵하고 선명한 턱선 하나만으로도 나이가 10살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돌처럼 완벽한 얼굴형을 가진 사람들도 더 날렵한 턱선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중턱은 단순히 살이 쪄서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턱 자체가 짧거나 노화로 인해 피부가 처지면서 턱 밑에 조직이 쌓여 생기기도 합니다. 무너진 턱선은 얼굴과 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둔하고 나이든 인상을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인중입니다. 아마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보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인물 사진을 더 젊어 보이게 만들 때 인중 길이를 살짝 줄이는 것만으로도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 전체의 조직이 처지듯 인중 부위도 미세하게 길어집니다. 동시에 입술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점점 얇아지죠. 많은 분들이 얇아진 입술의 볼륨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지만 근본 원인인 길어진 인중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입술만 뒤집어지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팔자주름 윗부분, 심술보, 눈밑 앞광대, 턱선, 그리고 인중. 이 다섯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나이는 시계보다 훨씬 천천히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피부의 노화를 가속하는 최악의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피부 전문가로서 이것만은 피했으면 하는 음식 3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은 먹지만 그 해로움을 알고 조절하는 것과 모르고 즐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당분 음식, 즉 설탕입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당화 현상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단백질이 과도한 당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변성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설탕이 피부의 콜라겐 섬유에 달라붙어 마치 캐러멜처럼 딱딱하고 푸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탄력을 잃은 콜라겐은 주름을 만들고 피부를 처지게 합니다. 달콤한 디저트와 음료수가 주는 순간의 즐거움이 우리 피부의 시간을 빠르게 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튀김 음식과 포화지방입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손상되고 늙어가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요. 마치 깎아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는 물론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트러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바삭한 튀김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젊은 피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유제품과 초콜릿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제품을 완전 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피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우유에 함유된 IGF-1이라는 성장인자는 피지선을 자극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초콜릿 역시 일부 연구에서 여드름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부 건강을 위해 유제품 섭취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라떼 대신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죠. 만약 만성적인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고 있다면 유제품 섭취를 잠시 중단해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과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항산화입니다. 우리 몸의 산화, 즉 노화를 막아주는 물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수년간 거의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된 식단인데요. 브로콜리, 비트, 파프리카, 삶은 계란, 그리고 방울토마토와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항산화 물질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지용성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는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어떤 것이 수용성이고 지용성인지 일일이 외우기 어렵다면 그냥 견과류를 함께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이 기름 역할을 해주어 모든 항산화 물질의 흡수를 도와줄 것입니다. 영양제 중에서는 단연코 글루타치온을 추천합니다. 흔히 배곡 주사의 성분으로 알려져 미백 효과만 생각하기 쉽지만 글루타치온의 핵심 기능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은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알약 형태로 섭취하면 대부분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입안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직접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심장질환 환자에게 혈관 확장제를 혀 미디나 입천장에 뿌려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필름 형태로 된 글루타치온 제품을 입천장에 붙이고 혀가 닿지 않게 천천히 녹여 흡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필름에서 단맛이나 상큼한 맛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침과 섞여 소화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여기에 항산화의 또 다른 대표 주자인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한다면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과 시술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젊음을 유지하는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선크림을 올바르게 바르는 것입니다. SPF 50 이상, PA 3+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이상적인 양은 손가락 2마디 정도인데 한 번에 바르기엔 부담스럽죠. 저만의 팁은 먼저 손가락 1마디 양을 짜서 이마, 광대, 턱처럼 넓은 부위에 펴 바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마디를 짜서 눈꺼풀, 눈 안쪽, 인중, 팔자주름처럼 놓치기 쉬운 부위에 덧바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짜서 가장 나이가 드러나기 쉬운 목, 손등, 귀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총 3번에 걸쳐 꼼꼼히 바르는 습관이 당신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보습은 똘똘한 제품 하나로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가짓수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만 줍니다. 에센스, 앰플, 크림 등 여러 제품을 구비하되 계절과 그날의 피부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과 횟수를 조절하세요. 건조한 겨울에는 크림을 여러 번 덧바르고 습한 여름에는 크림을 생략하고 앰플만 바르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보습법입니다. 셋째,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지키는 선에서 꼼꼼하게 하는 것입니다. 풀 메이크업을 한 날은 클렌징 오일과 폼 클렌저를 이용한 이중 세안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선크림만 바른 날에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약알칼리성 폼 클렌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밤새 쌓인 유분과 노폐물만 가볍게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거나 피부가 매우 예민하다면 물로만 세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얼굴 근육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지방은 아래로 처지지만 근육은 운동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진 조직을 끌어올려줄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근육인 셈이죠. 광대 승천 운동은 잇입술을 이 소리를 내듯 위로 끌어올려 광대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눈 부릅뜨기 운동은 눈썹을 손으로 고정한 채 이마를 쓰지 않고 오직 눈꺼풀의 힘만으로 눈을 위로 치켜뜨는 것입니다. 인중 입술로 운동은 치아를 담은 상태에서 입술을 모양으로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 코에 닿게 한다는 느낌으로 수축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운동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시술 없이도 얼굴 라인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동안 피부의 비결은 특별한 시술이나 값비싼 화장품이 아닌 매일의 꾸준한 루틴에 있습니다. 퇴근 후 클렌징부터 보습, 그리고 아침 세안과 자외선 차단까지 자신만의 흔들림 없는 루틴을 만들고 건강한 식습관과 얼굴 근육 운동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이기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세월이라는 거울 앞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건강한 미소를 짓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낀 순간 있으신가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깊어진 눈가의 주름이나 희미해진 턱선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크게 3번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특정한 시기에 노화가 급격히 찾아오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세월의 흐름을 조금 더 우아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시간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노화의 3번의 파도,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의 급행열차는 20대 후반에 찾아옵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기라고 생각했던 20대,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피부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탱하는 기둥, 바로 콜라겐 때문입니다. 보통 20대 중반까지 정점을 찍던 콜라겐 밀도는 20대 후반부터 서서히